네, 오늘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셨던 월배당주, 월배당 ETF 관련해서 활용 꿀팁과 더불어서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전문가님께 한 수 배워보고자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임종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지난 안상익 팀장님에 이어서 임종욱 팀장님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네. 제가 나오고 싶어서 졸랐습니다. 아, 이번엔 좋습니다. 제가 나오겠다고. 네. 월배당주, 월배당 ETF는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은퇴 이후에 어떤 소망이나 또 꿈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되게 이제 은퇴하신 노 부부가 이제 네. 백발이 성한 분들이셨는데 네. 하얀 그 독일 스포츠카를 오픈카를 딱 뚜껑을 열고 진짜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전국 일주를 하는 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 오래전에 봤는데도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서 아 나도 좀 전국 일주 운전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데 들어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은퇴를 하게 되면은 경기도 도시 근교의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숲이 뒤에 있는 주택에 저는 저만의 동물 농장, 김잔잔의 동물 농장을 해서 좀 자급자족하는 네네.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동물을 직접 이렇게 동물을 요리하시는 동물도 요리도 하고 이제 알도 이제 해서 이제 후라이도 먹고 네. 약간 목가적인 그런 삶 꿈꾸고 있습니다. 아우. 그런 삶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주식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점차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월배당 ETF 이런 곳에 점차 옮겨감으로써 매월 현금 흐름 만드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월배당주나 월배당 ETF가 인기가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얼티 인컴 월배당주로 유명하고 ETF 쪽으로 가면은 최근에 이제 SCHD라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내 쪽으로 오면 이제 국내 상장 쪽으로 오면은 국내판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즘은 줄여서 타미당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타미당 요게 이제 ETF가 월 분배형이 나오게 된 거는 2022년 6월에 첫 상품이 등장해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근데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 가지고 업계 통계나 이런 걸 보면 6월 말 기준으로는 네. 대략 한 10조 원이 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장 종목 수도 거의 70개 박하는 70개 는 수준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월배당 활용 꿀팁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차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아무래도 제가 월배당주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제가 또 젊으니까 자산을 불리는 데 더 집중하자 해서 현금 흐름보다는 그냥 일반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들로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도 하기도 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세금 문제. 배당금이 좋긴 하지만 배당이 나올 때마다 또 세금을 떼가잖아요. 뭐 이중 과세다 뭐다 하면서 말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월배당주를 잘 하진 않았는데 사실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은 월 분배 쪽으로 옮겨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점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 세금 문제 이게 저도 많이 걸렸고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연금 계좌나 ISA 계좌나 이런 세제 적격 계좌를 네. 활용하시면 네. 일반 계좌에서 월 분배형 상품에 대한 분배금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매월 모든 분배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가 제해지고 최종적으로 저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좀 아깝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연금 계좌나 세제 적격 계좌에서 하시면 네.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거를 뺄 때 네.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과세가 이연된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카톡에 알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카톡 알람을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받을 때마다 그래도 괜히 뿌듯하고 그렇죠. 기분 좋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아래 또 조그맣게 그 세금 제외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은 또 약간 아쉬운데 말씀 주셨다시피 연금저축펀드나 IRP 또 ISA를 활용하면은 그 아쉬운 부분을 사라지면서 분배금을 받는 기쁨은 누릴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꿀팁일 수 있겠네요. 월배당 ETF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데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일단 내가 월배당주를 모을 때 아직 은퇴 전에는 계속 모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15.4% 이연돼서 받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연금 개시를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받을 때는 어떻게 되죠? 세금이? 실제로 과세가 되는 시점은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그렇죠.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세이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금 세율이 저희가 낮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나이별로 다릅니다. 네. 일단 연금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나이도 만 55세 이상이 돼야 신청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55세부터 70세까지는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5.5%, 그리고 70세가 넘어가면 4.4%, 80세가 넘어가면 3.3%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최대한 좀 늦게 받아라. 또 요즘은 워낙 수명이 기니까 네. 오래 이제 사시니까 이걸 최대한 좀 늦게 받아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적게 걷어갈게. 이런 취지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연금 수령 방법을 지금 젊더라도 종신형으로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받겠습니다라고 네. 딱 요 세율이 아예 그냥 일괄로 4.4%가 적용이 그래요? 됩니다. 네. 그 부분 또 처음 네. 들어요. 그러니까 적립하는 동안은 세액공제 혜택 받고 연금 납입 기간 중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사실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놓치는 거죠. 사실 3.3%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80대까지 버티려고 하면은 솔직히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5.5%만 받아도 사실 15.4%에서 비하면 훨씬 낫죠. 거의 3분의 1 타격이 네. 나는데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활용 꿀팁이자 제가 또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평소에 정말 궁금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금 계좌에 모으는 것은 많이 다뤄드렸는데 빼는 거, 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직 까마득하잖아요.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인출을 할 때 그냥 일반 주식이나 투자 자산들은 계속 내 원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출을 할 때. 그러니까 S&P 500 이런 데 투자했으면은 그걸 한 주씩 점점 팔면서 그게 연금의 재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모아놨는데 평생을 증가만 하다가 점점 떨어진다는 그 생각이 좀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를 월 분배금으로 다 옮겨서 월 분배금만 받으면은 주식 수는 그대로 놔두고 이 배당금 재원만 연금으로 받게끔 그렇게 시스템도 만들 수 있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어. 그 아까 말씀 주신 매도를 해가지고 네.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자가 배당이 될 테니까 어쨌든 사실 되게 어려운. 네. 왜냐면 나의 원금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쉽죠. 언젠가는 소진될 텐데 그렇죠, 되게 무섭단 말이죠. 네. 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도 연금 사업자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연금 사업자가 뭐 시중 그래요?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 다양하게 있는데 사업자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 유형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연금 수령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아니면 연금 수령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 그리고 일부 뭐 생보사에서 사용하는 뭐 보험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금액 지정 방식도 정액으로 하느냐, 금액을 점점 늘리느냐, 금액을 점점 줄이느냐의 방식이 있고요. 기간으로 하는 것도 정기, 구간, 연금 수령을 한도를 정한 이렇게 좀 다양해요.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네. 복잡하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별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지정하고 있고, 네. 요런 게 아니더라도 수시로 내가 조금 인출하고 싶으면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니 웬만하면은 좀 편하게 나의 요 니즈에 맞춰서 연금 수령하는 방법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네. 원금의 매도 없이 분배금만 그 연금으로 받게 세팅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다. 네. 좋네요. 네네. 생각보다 제도가 역시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대로 잘 돼 있어서 네네. 우리나라 국가도 역시 유도리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네. 생각도 네.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초반부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월분배 ETF가 70여 종이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 미래에셋, 근본, 타이거 ETF에는 어떤 라인업이 있는지 일목요연 깔끔한 정리 가능할까요? 네. 네. 대표적인 라인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아까 초입에 말씀하신 타미당. 타미당. 네, 요 유명하죠. 상품이 대표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요 상품과 시리즈로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가 네. 있고,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5월, 6월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S&P 500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그리고 6월 말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ETF 상장명 좀
복잡하고 깁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추종 지수가 근본 있는 것들만 한 것 같아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SCHD 네, 그거를 네. 하는 거고 S&P 500, 나스닥 네, 뭔가 시장 이름만 대표 지수. 들어도 네. 든든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한국판 SCHD라고 해서 타미당이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브랜드 버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타미당을 잘 모르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네, 테니까 네. SCHD의 국내 버전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게 왜 그렇게 핫한지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배경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SCHD라고 하는 이제 역의 ETF의 기초 지수를 동일하게 저희가 사용을 해가지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를 이제 상장을 네네. 했고요. 두 상품이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역의 ETF, 그렇죠.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역내 ETF 이런 차이가 있고 기초 자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편입하고 있는 종목도 완전히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품이 이제 뭐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분배금을 꾸준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된 배당 성장주 종목을 압축적으로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배당률이 높은 종목만 필터링해서 담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을 얼마나 연속으로 오랜 기간 했느냐, 네. 그 배당이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이느냐,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수익성이 정말로 좋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팩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해서 엄선된 100개 종목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CHD 자체도 배당 수익률이 이제 매력적이다 보니까 네. 여기 ETF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으셨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 상품은 이제 분기로 배당하는 ETF였고요. 저희 타이거 아. ETF 같은 경우는 기초 지수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월 배당 형태로 저희가 세팅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최근에 보니까 1조 원이 돌파했다고요? 아, 네, 순자산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플러스 3% 프리미엄, 플러스 7% 프리미엄 붙은 부분은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시리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주식형 네.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 분배하는 재원도 주식 배당금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플러스 7% 프리미엄, 네. 플러스 3%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기초 자산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커버드 콜 전략이 가미된 상품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 상장명에 붙은 숫자는 이제 요 상품들이 연간으로 추구하는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확정된 수익은 전혀 아니고요. 요 수익을 연간으로 목표로 한다.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커버드 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 채널 영상에도 예전에 원숭이도 이해하는 커버드 콜 해가지고 커버드 콜의 원리에 대해서만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커버드 콜이 뭔가 금융공학이라고 하죠. 엄청 금융의 수제분들이 엄청 열심히 연구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전략이 또 커버드 콜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 주신 S&P 500 플러스 10%와 나스닥 플러스 15% 어떤 상품들인가요? 네. 커버드 콜이 전통적으로는 상방이 막혀 있는 네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한 네.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상품명에 초단기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커버드 콜 상품들은 콜옵션 매도를 매월 주기로 했는데요. 네. 이 상품은 매일매일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수익은 타겟하고 있는 대로 추구를 하는데 네. 매일매일 팔면로써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오면서 전체 매도 비중을 되게 낮춘 그래서 이제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그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90% 정도는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승해도 90% 빠져도 뭐 네. 빠지면 90%는 아니 빠지면 거의 같이 빠지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따라가도록 네.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 ETF 이전에도 예전에 이제 금융공학 부분에서 콜옵션 매도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증권사들과의 스왑 거래를 통한 합성형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저희 ETF 운용에서 매일매일 매도를 네. 직접 합니다. 네. 이렇게 운용을 직접 하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다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만 들어서는 진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최신 미래에셋 타이거의 지금까지 커브드 콜 운영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신성 있게 만들었다는 거 알겠는데 솔직히 전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네. 좀 의구심도 들거든요. 네, 좀 유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네.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전통적인 커버드 콜 전략의 상품들을 투자할 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분배금 수익도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네. 콜옵션 매도 전략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 하락 시에 프리미엄 수익만큼 하방이 방어되는 그런 네. 효과가 저희가 누리기 때문에 네. 변동성 장세에서 유리하다, 네. 하방을 막아준다. 물론 네. 상승은 좀 일부 막히지만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전략들의 특징들이 사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점이 될수 있죠?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90%가량 쫓아가기 때문에 아. 시장이 오르기만 하면 좋죠. 근데 시장에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것도 거의 반영하니까. 다 같이 떨어지니까 내 음. 커버드콜 전략 쓰는 상품이라는데 왜 시장 떨어지는 거를 똑같이 떨어지냐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드 콜이 가격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만큼 약간 방어하는 측면이 그쵸,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네. 않는다. 이게 그러면 선도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라 진짜 설레기도 하면서 이게 잘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팀장님으로서 자신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네. 사실 이제 ETF의 인기 척도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의 순매수라고 네네네. 보고 있는데 네. 뭐 잘 들어왔나요? 상장 이후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고 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뭐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네. 이 커브드 콜은 메리트도 있지만 방식도 복잡한 만큼 이 영상도 보시고 뭐 다른 여러 영상도 보시고 네, 자체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네.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음. 안정적으로 마음 편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하면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월 분배 ETF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소감 한마디나. 오늘 김잔잔 채널에 첫 출연했는데 네네. 좀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저희 이제 뭐 타이거 ETF에서도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또 그런 것들 좀 더 찾아보시면은 네. 오늘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추후에도 또 이런 또 양질의 정보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또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팀장님과 더불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